네, 안녕하세요. 답답한데요. 지금 이게 국정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뭐 교과서 역사에서 국정화하자고 막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거기에 많은 우리의 물적 또 심적 그런 에너지를 쏟아서 이제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이런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 이전에 그 국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 과정에 보면 초등 5, 6학년 사회 과목에 근대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대 국가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치가 발전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요약이 된 내용을 지금 우리 배우은 변호사님께서 이제 자세히 내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그 근대 국가의 수립이라는 이 항목에 세 개의 국가교육 과정의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이렇게 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일제 침략과 강복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이게 세 단원이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대국가 수립에서 이 6.25 전쟁 얘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6.25 전쟁 얘기가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근대국가 수립의 맥락을 6.25 전쟁까지 딱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영조 시대 때 개혁을 아주 엄청나게 하려는 군주가 있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그 이후에도 뭐 명성황후 이런 사람들이 나름 노력했지만 노력하는 중에 그만 일제가 침략을 해가지고 국권을 상실해서 이제 나라를 잃었다. 그런 나라를 잃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될 때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쪽에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렇게 두 개가 수립됐다.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서 싸웠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맥락입니다. 이 전체 맥락이.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남쪽과 북쪽이 절반씩 나라를 차지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싸웠다. 근데 싸웠는데 그건 통일전쟁이다 이거죠. 통일하기 위해서 싸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맥락 자체가 벌써 의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지금 이 단원이 짜져 있습니다. 저는 이 단원이 좀 제가 다는 살펴보질 못했는데 이게 몇 년도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개 정부가 사이좋게 지내야 될 정부가 이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조선의 국권을 잃은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가 소위 건국,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국가로 성립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6.25 전쟁 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파토나서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국가교육 과정에. 이것이 교과서 집필진이 참고해야 될 집필 기준입니다. 그럼 집필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집필 기준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역사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교과서도 문제지만은 이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교육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고시한 교육 과정이 이러면 여기에 맞춰서 교과서를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배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이 도대체 이 국가교육 과정,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교육 과정에 위반이 되어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집필진들이 재량껏 이 안에서 뭐 우리는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그럼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지금 한 내용인지 그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언급하신 건국 문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이제 건국 문제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국이란 말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교육과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 요것만 나와요. 거기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소개하란 말 안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그걸 담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저 국가교육 과정 자체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교육 과정 안에다가 역사 맥락을 이렇게 보려면 그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해서 써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교육 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쓰라고 해놓고 교과서, 특정 교과서에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여기 국가교육 과정에 제시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그 위헌 소지가 있겠죠. 그럼 국가교육 과정에 이렇게 돼 있으면 교과서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북쪽이 뭐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참고사항이지 국가교육 과정에서 그걸 가리키라고 한 바가 없어요. 왜 그 부분이, 그러면 여기 국가교육 과정에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뭐 건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요. 건국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는데 대한민국 수립을 하라고 이렇게 국가교육 과정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쪽에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꼭 대한민국 수립이 두 개 나라로 됐다라고 이렇게 결국 교과서가 설명하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가들이 왜 우리 그 국가교육 과정에는 북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서술하라는 내용이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건 지필진들이 마음대로 거기 쓸 수가 있죠. 재량껏 쓰는 거예요. 역사를 내가 이렇게 이해할 때나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국가교육 과정으로 그거를 수정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기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고 공화국 수립이라고 했냐? 국가교육 과정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필진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재량껏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조 시대부터 6.25까지를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직 뭐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48년 우리 정부 수립도 과정에 있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맥락이, 단원이. 그래서 요 근래 여러분들 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조 시대 이후 DJ 노무현 문 빼고는 독재국우 통치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게 지금 전교조 세대, 이 국가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육받고 나온 모든 세대들한테는 먹히는 말이에요, 지금요. 초등부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영종조 시대 때부터 뭔가 개혁하려고 그러다 실패한 것이 오늘날까지 완성이 안 된 국가처럼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들한테는 이해찬 대표의 말이 먹히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뻘짓하고 있다. 저런 소리 하면 누가 이해는 하겠나 하지만은 실제 국민들 정서상으로 그게 먹힐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통해서 정치권이 정교조 세대들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지금 야당 한국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그 말을 왜 저 사람이 하는지 이런 어떤 맥락 자체를 지금 읽지 못하는 지금 바보 같은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에 임시정부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교과서, 국정교과서에도 9월달 수립한 걸로 돼 있어요, 임시정부가요. 상해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9월달에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노령정부인가요? 한성정부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상해정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령, 상해, 한성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4월 11일이 이제 상해인데 그것이 통합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이제 9월인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4월로 해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우리가 그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9월로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로 했어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저들의 역사 인식이 국가교육과정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국정교과서 가지고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게 폐기되고 사용 못하게 만약에 승소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정부에서는 검정으로 지금 검정화 이미 발표를 했고 검정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초등교과서 그 검정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반대해서 지금 받아들여질 적이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반대해봐야 어차피 국정교과서에 지침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 자체부터 우리가 뜯어고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6.25 전쟁 부분도 6.25 전쟁은 사실은 이거는 그 근대국가 수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대국가 수립 이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체제전쟁이고 4.3 전쟁이잖아요. 근데 체제전쟁, 4.3 전쟁을 자꾸 민족전쟁으로 몰고 가거든요. 민족 간에 싸우고 갈등한 걸로. 그러면 민족전쟁으로 몰고 가면은 결국 분단에 의한 민족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분단에 의한 통일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통일해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북이 했든 남이 했든. 그럼 이게 상당히, 물론 거기에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예,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됐고, 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쪽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건국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니까, 이게 결국 저쪽에서 통일하려고 무력 전쟁을 했다. 많은 참상을 일으켰지만, 그 의도는 민족 통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여유를 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국가교육 과정 자체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그 단락이 나눠져서 이루어졌는지, 세 단락이 나눠졌는지가 굉장히 좀 이번에 저도 그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동안에 저는 뭐 시민사회 하면서 교육 쪽에 관심이 있은 지가 한 7, 8년 됐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고 저들은 다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뭐 여기 교육부 관련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참 이게 문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관료로서 이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떠받치는 어떤 관료 조직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득권 지키면서 이렇게 그 국가교육과정이 엉망으로 돼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 얘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건국 일이 어쩌니 뭐 이런 내용은 지금 꺼낼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인데요. 정치 발전. 정치 발전도 그게 지금 제가 준 자료에는 그거 잘못 들어가 있는데 32페이지에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그 3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교육 과정이 나오죠. 여기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교육부가 고시한 겁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는 이 내용으로 만들어라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 이대로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정치 발전이 전부 뭐 4.18 이게 뭐야? 4.19, 5.18, 뭐 6월 항쟁 이게 정치 발전의 주요 맥락으로 지금 국가가 제시해놨어요. 그럼 이들이 국가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과서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남쪽에 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거 미제에 의해서 된 어떤 그 독재 정부인데 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항하면서 싸워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돼 있다는 그런 식의 지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정치 발전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어떤 국가로 성립됐는가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습니다.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자유선거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치 발전의 시작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작점이 없어요. 건국된 대한민국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놀라운 국가였는지
정치 제도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교육 과정에서 기술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 과정 설명해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그것만 충족시키면 나머지는 지필진이 뭐를 강조하든지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냐 이거죠. 국가가 이렇게 제시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헌법소원은 이 국가교육 과정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에 자유자 빼고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유자 빼고 이러니까 더 교과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가들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단원서술인데요. 근대국가 설립, 정치발전, 경제발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전문가들의 얘기는 근대국가 수립이 되면 수립이 됐더라도 경제가 중산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경제가 3,000불 이상 되지 않은 국가들은 전부 제대로 민주화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례가.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경제발전, 그 다음에 민주화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평화적 정권 교체한 게 뭐 김대중 대통령 때 평화적 정권 교체했고 다시 또 이쪽으로 해서 2007년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유선거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된 건데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정치 발전을 먼저 다루고 경제 발전을 다루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적했듯이 정치 발전할 때는 사람 이름이 다 나와. 누가 독재했고 어쩌고 이런 게 다 나오고 경제 발전은 그냥 발전했다는 것만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 구조 자체도 역사 인식을 민주화와 경제 발전은 동시에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독재 안 했어도 다 경제 발전 했을 수 있는데 독재한 건 잘못이다. 이런 개념을 깔고 지금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 사실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돼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정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역사적 인식이라면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100%는 시행하지 못하고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치 운영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권위주의적인 정치 운영이 불가피했다. 라는 타당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순서는 정치 발전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역사 인식을 하다 보면 결국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 순차론이 아니고 병행론이죠, 그죠? 그럼 병행론이라면은 경제 발전한다고 독재한 거 잘못됐다. 그 당시에 민주화했어도 다 경제 발전 제대로 될 수 있었는데 박정희 독재 잘못됐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교육 과정 자체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국가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면 깝깝합니다. 그 속에 저들의 역사 인식이 그대로 녹아내려 있는 그런 국가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2007년, 2005년 다 살펴봐서 언제 그렇게 바뀌었고 이것까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보질 못했고요.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전 시민단체니까 그동안 뭐 국정화 하면서 뭐 많이 싸우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싸웠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이제 제 의견 이제 확 끝날 것은 하여튼 교육부 교육과정에 기술된 내용상의 문제가 우선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검정화가 되더라도요. 어찌 보면 검정화가 되면 이제 우파 인사들이 좋은 어떤 지필진들이 이렇게 교과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의 역사인식 바탕에서 써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오히려 저들이 좌편향으로 쓴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지지를 받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건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저는 교육부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나 국가에 대한 국가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의심이 가고요. 이 정권에 충성하고 말이죠. 기득권 지키는 데만 열심히지 도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료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다라는 걸 국가교육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고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있을 때도 이 교육부문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세한 거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교과서 문제 나올 때 왜 소송으로 해서 아니 수정명령 안 받으면은 소송해서 폐지시키면 되지 왜 국정화를 했냐. 지금 와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 교육부 공무원들이 소송해서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식까지 지금 들어요. 소송해서 이길 수 없고 소송해봐야 질 것 같고 그럼 문제점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그런 게. 그래서 좀 이 문제가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어차피 국정교과서 이 정도면요 사실은 검인정으로 바뀌어도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검인정 교과 제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육 싱크탱크를 만들고 우리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집필진들에서 우리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 이렇게 학교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세력도 없고 그런 집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단기적인 대안 방안은 하여튼 그래도 게릴라식으로 교육부에 계속 문제 제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헌법소원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과서에 대한 무슨 정치적인 투쟁보다도 법률적인 투쟁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정말 온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했는데도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이번에 우리 배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그 교과서 문제를 헌법소원으로 간다니까 정말 방향이 잘 잡혔다. 여기에 좀 우리가 힘을 모으고 뒷받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칼럼을 쓴다든지 해서 좀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냥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려서 넘어가는데 이 가지 몇 가지 붙잡고 이거 가지고 뭐 막 대니 안 되니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파의 시민사회가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을 바늘처럼 찔러서 병목을 부러뜨리려면 어디를 부러뜨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이슈가 나면 막 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다가 또 지고 또 싸우다가 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작년 사립유치원 문제도 같고요. 자사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들이 집중해서 그거를 관찰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기울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위헌하신다 그러는데 교육 과정 자체가 저런데 저들이 국가교육과정에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다 돼 있지 않냐. 거기에 뭐 위반된 게 있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나. 참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